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요. 소점포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소점포 사업자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활성화를 하려면은 고객을 끌어모아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과 고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소점포 마케팅 전략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업 창업 교육은 원래 지식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어떤 수학 공식 같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런 원칙 같으면은 정말 쉽죠.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달리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창업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실천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창업 시장을 이해하는 순서하고요. 그다음에 소점포란 도대체 어떤 게 소점포라고 이야기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점포 활성화가 도대체 뭘 활성화라고 이야기하느냐, 요 서론 부분으로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시장은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창업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듣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신문에도 보면은 10개 중에 3개가 문 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단순히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러면 다 어려워야 되는데, 요즘 상황에서 매출이 상승하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 데는 왜 그럼 상승이 경기가 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 소자본, 특히 이 창업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 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창업을 할 때 보면은 적성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하고 아이템과의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무리 요즘 대박을 치는 아이템이라도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창업 형태를 보면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따라하는 경향이 많았죠. 따라하는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적성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 약간만 변하면 어떻게 돼요? 에? 그 사람들은 바로 그냥 타격을 받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경쟁력이라 그러는데, 경쟁력이 약한 점포는 외부 환경 변화가 약간만 있으면 바로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창업시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무슨 뭐가 터지면 어렵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반대로 전혀 관계없이 경기가 나빠지든 말든 관계없이 항상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곳을 가보시면은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그 아이템하고 참 잘 맞아요, 궁합이. 그런 걸 느낀다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궁합 잘 맞으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잖아요. 짖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럼 그거 왜 그러냐? 나하고 안 맞춰보고 조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얼굴만 이쁘다고 그냥 해보니까 목소리가 엉망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아요, 창업도요. 근데 단순히 창업은 뭘 시작할 때 그런 걸 전혀 고려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왜 창업합니까? 물으면 아마 99%가 그래요. 돈 벌려고 한다. 최근에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생각이 좀 틀려요. 돈보다도 뭘 찾느냐면
일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싶다. 근데 남들이 안 주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 일자리를. 그게 창업이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도 벌리는 거죠. 창업이 이제 이렇게 창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렇게 좀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창업 시장은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예?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관행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굉장히 약해지죠. 예? 체질이. 우리도 운동선수들 보면은 모든 스포츠 기본이 뭐라 그럽니까? 체력이죠. 육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그 옛날에 월드컵 때하고 많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체력이에요. 옛날에는 그 히딩크 그 양반이 와가지고는 무조건 90분 동안 정신없이 뛰도 될 만한 체력을 최우선으로 봤어요. 뭐 얘가 옛날에 잘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체력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오래 뛸 수가 없잖아요. 창업도 똑같습니다. 창업도 체력이 있어요. 자기 체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자본금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인데 2억, 3억 되는 규모의 아이템이나 상권이나 이런 걸 보고 접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는 하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빌려가지고 부어서 갚으면 된다 생각하죠. 그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에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이에요. 사업자의 탓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외부 탓, 장사 안 되는 집 가서 뭐 이게 물어보면은요, 다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들도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 점포가 현재 있는 점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매일 사람들 와가지고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소비를 하고 하더라도 다른 집 가서 하지, 다른 집 가서. 그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자, 3억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월 한 3% 정도가 나오죠. 3.3%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1억을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벌면은 얼마가 나와요? 월 한 5%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바웃도 해서. 그죠? 그러면은 외형으로 보면은 어떻게 났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3억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가는 게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그게 낫죠. 예? 근데 그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투자비를 줄여야 된다. 투자비를 줄여야 돼요. 투자비를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점포를 얻을 때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나 뭐 이런 좀 서울 도심권 상권에 보면은요, 1층에 한 4, 50평 되면은 월세가 거의 800에서 1,000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 뭐 관리비 포함하면은 거기다 전기세 이런 것 기본 들어가는 거 하면 월 한 1,500씩 나가요. 그러면은 1,500 벌어서 1,500을 새로 주면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창업 관행 중에 잘못된 게 보면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저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뭐 이렇게 뽀다구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양, 겉으로 보기 그런 걸 많이 좋아하죠. 그런 걸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적게 투자하더라도 알차게 벌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목적이면은 전자로 가는 게 맞죠. 전자로 가는 게. 근데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2번으로 넣는 게 좋다는 거예요. 1번을 놓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줘야 뭐가 생기냐면은 운영의 영속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점포 개설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다가 대를 물려주고 이런 데고 우리나라 많아요, 적어요? 안 많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자식한테 안 물려주려고 그러고 자식도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자영업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해서 이때까지 교육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나중에 김밥집 사장 하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안 하죠? 네. 뭐라고 이야기해요? 판검사라고 다 이야기하잖아. 네. 판검사도 평생 보장돼요? 판검사도 정년되면 나와서 또 창업해야 돼요. 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바꿔서 생각해보자. 교육할 때부터 우리 교육할 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시장 창업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관심을 갖게끔 부모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생각을 달리 하죠. 달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쭉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 리모델링이라든가 리폼이라든가 리뉴얼 이래갖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실 때 그 부분도 꼭 살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어떤 창업의 새로운 문화가 좀 형성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라면집을 한다 이러면은 최소한 라면에 대해서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인드 없이 접근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만약 그런 분들이 시작을 하면은 운 좋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패를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뭐 이런 소리 하면 주요 이상한 소리 한다 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실패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창업 아이템들이 적게 있다가 새롭게 막 나올 때는 신기하고 이러니까 아무런 개념 없이 해도 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나라도 창업을 하는 사람이 섣불리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되면 옆집에 누가 하면 이런 식의 창업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나름대로 이성적인 접근에 의해서 아이템도 찾고 할 거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그거 해가고 잘 된 거는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죠. 나하고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지현이하고 뭐 누가 뭐 결혼했다고 해서 다 전지현이하고 결혼할 수 있나? 없는 거죠. 나한테 맞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 예? 어쨌든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소점포라는 건 도대체 소점포가 뭐냐? 우리가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소점포, 뭐 소규모, 소점포가 뭐냐? 우리가 이제 소자본 뭐 이렇게 하면은 소자본은 보통 어느 게 소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예? 1,000만 원요? 1,000만 원 소자본이에요. 보통 우리가 소자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물론 무점포 아이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3,00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소자본 이야기하면은 점포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1억 이하 정도의 자금을 소자본이라. 그러니까 소자본 가지고 사업을 한 점포는 대부분 소점포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럼 그걸 규모가 작다고 해서 꼭 소점포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고 해서 소점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매출이 작다고 해서 소점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거는 좀 이게 풀어나가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업자가 그 운영의 주인공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자기가 깊이 관여돼 있고 그걸 자기가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형태의 점포를 통상 소점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점포에서도 종업원이 종업원 수로 이제 나누면, 굳이 이제 예를 들어 점포 크기로 나누자면은 보통 한 평수로 이야기하면은 한 70평 정도 이하를 보면 한 소점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70평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200평, 300평, 400평, 500평 규모의 점포도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기업이죠. 어떤 음식점은요, 한 달 매출이 거의 10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종업원이 100명이야. 그걸 소점포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기업이지, 기업이지.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사업자가 거기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점포를 내놓고 나는 운영을 안 하고 전문가한테 맡겼다 이거죠. 근데 그건 형태는 소점포라고 봐지지만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소점포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활성화를 이제 시킨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점포를 활성화 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점포가 활성화된 점포는 어떤 점포가 활성화된 점포고 어떤 점포는 활성화되지 않는 점포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무조건 활성화된 점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저 집이 정말 잘 된다. 근데 정말 장사가 잘 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좋은 뭐 살고 그런 경우 있어요.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는 뭐냐면은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항상 올리는 그런 형태의 점포. 그러면서 기복이 없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점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활성화되면 이제 안정된 점포 운영이 되는 거죠. 점포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 외식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어떤 업종이든 간에 고객이 와서 뭘 주고 가잖아요. 그죠? 뭘 주고 갑니까? 돈을 주고 가죠. 이 돈을 주고 가는데 어떤 날은 와서 막 와주고 가고 어떤 날은 안 오고. 이러면 좋아요? 아니요. 이게요, 이런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자는 거의 미칩니다. 심하면은 정신병원 가야 돼. 왜냐하면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점포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사업자가 자기 점포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20, 30년 한 점포는요, 월 매출이 항상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찜갈비집이 35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한 5년간 월 매출이 똑같아요. 물론 요일별로도 월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일 매출이 300이다 이러면은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화요일 날은 그렇고, 주말은 좀 더 나와. 그래서 따지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활성화가 됐다는 게 이런 거죠. 그럼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예측이 가능하면은 내가 준비도 그만큼 딱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걸 원해요. 막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까 늘 똑같이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 점포를 활성화되지 않는 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은 뭐 10만 원 팔았다가 어떤 날은 한 100만 원 팔고 말이야. 그 다음 날 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만큼의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점포가 가장 바람직한 점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월 한 2.8% 정도가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월 한 28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확정적이라 그러면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80만 원만 버는 구조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 기복이 심한 그 사업자들이 왜 나중에 실패를 하느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막 잘 되니까 씀씀이도 막 커져. 근데 안 쓰면 줄여야 되잖아. 쉽지 않잖아요. 계속 써.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자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파는 거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 내지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팔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걸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1등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라면집을 한다 이러면은 라면은 내가 끓인 라면은 대한민국의 라면집 중에서 내가 제일 맛있게 끓일 수 있다는 그런 뭔가 하나 자부심과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돼. 1등 상품. 고객들은요 2등은 잘 기억 안 해요. 1등만 기억하니까 1등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 그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만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점포마다 자기 그 점포마다의 특징적인 색깔이 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면은 그 누가 내냐. 사업자가 내야지. 오너가 내야지 누가 내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내가 이걸 시작하면은 한 달에 얼마 벌고 싶다. 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뭐 비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 좀 오래 하신 분들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와야 되니까 나오고 손님이 올 것 같으니까 준비해 놓고 오니까 팔고 끝나니까 문 닫고 가고 이거예요.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보죠. 이거를. 근데 그분들은 바꾸기 어려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바꿔야 된다. 그죠? 목표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위험 관리가 됩니다. 위험 관리. 자, 우리가 봅시다. 1년 365일 다 잘 되는 거 없죠. 항상 이게 계절이나 뭐에 따라 요인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줄 알아야지 멍청하게 있다가 그때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하다 보면서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점포가 길게 운영된다. 저는 하나 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래야 거기서 자꾸 노하우가 축적되고 자기말의 윤기가 나는 그런 점포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점포를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자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